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이지윤 TV 5번째 방송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가 실전 투자했던 스토리들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접목해서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B 투자라고 해서 돈을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이 남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도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이제 갑자기 상가 투자 이야기냐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경매를 해서 종잣돈이 조금 불어났어요. 불어났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돼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채를 매매도 해보고 매입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낙찰도 받아보고 이러니까 이제 종잣돈이 좀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낙찰만 받으면은 팔라고도 전화를 받고 막 이러니까, 진짜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경매를 할 때 진짜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경매를 하면서 이제 종잣돈을 좀 불려 나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종잣돈이 좀 커지니까 빌라가 약간 좀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열심히 상가를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좀 상가들도 보러 다니고, 주변에 이제 추천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상가들을 좀 쭉 보러 다녔어요. 월세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가들을 쭉 보러 다녔는데, 상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가는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투자예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투자이기도 하고,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같은 1층 상가여도 폭이 좁고 긴 상가도 있고, 전면이 넓은 상가도 있고, 횡단보도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계단이 있냐 없냐도 그렇고, 2층, 3층에 따라서도 수익률 체크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10층 건물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5층이냐 이런 것도 있고, 몇 차선 도로를 접했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입문이 어디로 나 있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개별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딱 그냥 획일화가 되어 있고, 시세도 거의 똑같잖아요.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초보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좀 가장 쉬운 투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상가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경매를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 자신감이 좀 하늘에 차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가를 투자했던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 상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상가는 딱 초보자들한테 사기치기가 조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에도 쓴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초 분양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1년에 월세가 1억이 나온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1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해서 미리 임차인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억짜리 상가는 거의 없으니까 1층 상가들은 보통 4%대 정도는 돼야지 거래가 되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3%만 돼도 상가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수익이 10% 나는 상가야. 그러면은 특히나 은퇴자들, 퇴직자들,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퇴직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시선을 끌 수가 있겠죠.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갔더니 되게 번듯한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10억짜리 상가를 1억 월세가 1억이 나오는 임차인을 맞춰놓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거를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10억을 가지고 샀어, 상가를. 근데 그때부터 이 임차인은 몇 달은 월세를 잘 내요. 그러다가 월세를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양 대행하고 이 세입자는 한 통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그냥 들어가 준 거예요. 미리 뒷돈을 받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월세를 계속 잘 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몇 달 동안 잘 내다가
나중에 이제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고 보증금을 다 소진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임차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보내고 다시 임차인을 들였더니 그 상가는 원래 1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5%짜리 상가였던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시세니까. 그러니까 그 상가를 매입한 이분은 그 공무원 은퇴자였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아는 분한테 지인의 소개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믿고 덜컥 샀는데 주변에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조사 이런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시세 파악하기가 좀 아파트보다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 말만 믿고 덜컥 매입했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5억 정도를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초 분양이나 이런 경우 특히 뭐 지하철에서 무슨 뭐 금매 뭐 10%짜리 수입 상가네 뭐 이런 것들 다 믿지 마시고 사실 실제로 좋은 상가들은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좋은 상가면은 지하철에 붙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초보자들이 투자자들이 딱 먹히기 좋은 그런 상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당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매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상가를 매입을 하게 됐는데 이 상가는 제가 이제 추천을 받고 가서 보기도 했는데 회사 보유분 할인 분양이라는 이런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10층짜리 상가였고 마사야도 있었고 시청도 있었고 8차선 대로를 더 접하고 있었고 횡단보도도 있었고 1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거 다 입점이 되어 있는데 10층 상가인데 얘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회사 보유분 할인 분양이 뭐지? 그래서 이제 인근 부동산에 이제 탐문을 다녔어요. 탐문을 쭉 다녔는데 회사 보유분은 그냥 하는 이야기고 한 채가 남아서 조금 할인 분양을 한대요. 그래서 시세 조사를 주변에 다녀서 저기 옆에 월세들은 얼마가 들어가 있냐, 저 상가는 분양가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면 협상이 되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탐문을 쭉 다녔어요. 탐문을 다니다 보고 이제 회사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분양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많은 돈을 상가가 1, 2억은 아니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상가를 샀는데 1층 상가이고 위치도 좋았고 해서 금방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상가가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진짜 경매할 때는 내가 진짜 엄청나게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상가 잘못 사가지고 나 이러다가 진짜 또 저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상가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놀릴 수만은 없었어요. 상가가 워낙 비싼 상가였기 때문에 놀릴 수만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상가를 좀 살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이야 그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유관기관 들어가면은 통계청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고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통계 자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차 안에서 여기 상가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점심도 먹고 이러면서 발을 정자로 공책에다가 발을 정자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나다니는지를 발을 정자로 체크를 하면서 유동인구 조사를 했어요. 제가 차 안에서 앉아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아날로그적이긴 한데 그때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하다 보니 알바도 쓰고 동생도 시키고 저도 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 의외로 그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의외로 20,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근에 시청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좀 없어졌지만은 과거에는 접대 문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업소 아가씨들도 굉장히 많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20,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그리고 주변에 업소 아가씨들도 많이 살면 여기다가 그냥 저렴한 옷을 갖다 팔면은 장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추진력이 있어서 여동생을 데리고 뭐 옷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당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건설 쪽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동생을 데리고 밤에 그 동대문을 무조건 간 거예요. 가서 물어보러 다녔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매장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상가가 하나 있는데 저렴한 옷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은 도매로 옷을 할 수 있냐 그냥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게 보는데 그때는 더 어리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가상했는지 어린애들 둘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걸 물어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렴한 옷을 하게 된 상가를 알게 돼서 거기서 옷을 해다가 도매로 띄어다가 저기다 그냥 현수막만 그냥 걸고 그리고 행거만 몇 개 갖다 놓고 옷을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알바도 쓰고 엄마도 가서 있으라 그러고 동생도 가서 있으라 그러고 집안 식구들은 이제 괴롭힌 거죠. 물론 이제 알바비는 다 줬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했는데 의외로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옷이 막 수백 장씩 팔려나가더라고요. 근데 임시 매장이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현금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되면 진짜 주머니가 터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막 돈이 막 쌓이고 나중에 이제 돈 세기가 귀찮아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드리고 입금 좀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정직하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살짝 이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마한테 돈 세기가 귀찮아서 엄마한테 드리고 그럴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니까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상가가. 아, 저 자리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자리다. 저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하면은 저렇게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 상가를 인근에 있는 상가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그 임대료가 높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제가 이 계약서인데 보증금 3천에 200만 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월세 받는 제 친구들,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최초로 가장 최연소 상가 소유주가 됐고 월세 받는 사람이 이때부터 된 거예요. 이때가 제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초중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제가 잘나서 뭐 상가를 사게 되고 제가 돈이 많아서 상가를 사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었고 정말 맨땅에 헤딩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종잣돈을 늘렸고 그걸 통해서 또 상가를 사게 됐고 이런 식으로 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또 내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가를 또 경매를 하게 되고 상가를 매입하게 됐는데 상가를 매입했을 때 공실이다 보면은 아 이러다 내가 망하겠구나 또 이런 강박관념이 또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상가도 또 다른 상가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임대료를 높게 맞출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가가 그 1년에 한 번씩 그때 당시에 관리단 총회를 했어요. 주주총회를. 그래서 상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주주총회를 했었는데 가서 주주총회를 참석하면 거의 대부분이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었어요. 60대 뭐 젊어봐야 60대, 50대, 70대 이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관리단 주주총회를 가면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딸이 왔나? 이런 눈초리로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상가 제가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는 상가인데 어쨌든 저의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제 생활에도 많은 보탬이 됐고 또 나중에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할 때도 좀 많은 보탬이 됐던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 투자는 잘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은 뭐 상가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시행 사업에도 투자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분 투자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경매도 해봤고 그 다음에 상가 투자, 시행 사업 투자, 재건축 재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투자하는 거는 조금 쉽게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뭐 대세 상승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눈치를 챈 부분들도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좀 매입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 시간에 제가 아파트를 어떻게 매입했고 이런 이제 실제 사례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상가는 결과적으로는 저도 지금은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월세 전환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포트폴리오상 지금 저는 이제 아파트를 계속 늘릴 실점은 아니고 월세를 다시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해서 또 이제 월세를 나오는 비중을 좀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는데 내가 아파트 투자를 잘해서 처음부터 상가를 접근하시는 거는 이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를 잘해서 시세 차익이나 이런 데 집중하고 현금 흐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종잣돈이 좀 늘어나면 또 경매를 통해서 종잣돈이 늘어나면 그 규모가 좀 커
커진다 그런 경우에는 상가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으니까 부동산에는 뭐 투자에는 정답은 없고 왕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가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좀 도움이 됐던 상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고 그 이후에도 지하상가 투자를 한번 해봤어요. 지하상가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부동산은 소유권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점유권이라고 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게 이제 20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점유권 형태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지하상가는 거의 대부분 뭐 전부 나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냥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잘한 투자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봤을 때 지금은 다 매도를 했는데 네 채를 그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여기가 가시화돼서 개발이 되면 유동인가가 일적으로 밀집이 될 거야 이런 내용을 듣고 브리핑을 받고 네 채를 매입을 했는데 아까 그 상가보다 보기에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옛날 자료라 없었는데 그 어떻게 우연찮게 옛날에 했던 싸이월드에 가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로도 쓰는 자료인데 여기 총 4개를 매입했는데 정비 사업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월세도 워낙 뭐 많이 잘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다 매도를 하고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 이 상가는 뭐 크게 뭐 수익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하상가라는 게 또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고 또 유동인구나 이런 뭐 상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지하상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상가는 점유권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또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또 사기들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하상가로 거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매도를 해서 뭐 크게 수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좀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지하상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매 소액으로 갖고 계시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종잣돈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고 또 임대 소득에 접근을 하다 보면 또 그 돈이 더 커져서 또 상가로 또 이어지게 되니까 뭐 제가 잘나서 지금 현재 많은 자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노후에 대한 강박관념과 내 스스로 뭔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좀 자산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저의 이제 이지윤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산 증식에 대해서 고뇌도 해보시고 치열하게 노력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저처럼 자산도 쌓으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투자 이야기 저의 실전 투자 스토리 들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